갈게요.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뉴욕 증시가 8주 연속해서 올랐습니다. 네. 무역 협상 이슈가 지배했었던 한 주였는데요. 이번 주는 어떨까요? 미국이 그 무역 협상 가지고 엄청나게 시장을 우려내고 있죠. 대단한데요. 사실은 그것도 중요했지만 미국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싸웠어요.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무역 협상이 MOU 완성이 되나 하는 어떤 낙관. 이게 이제 시장에서 팽배하게 싸움을 했는데 결국 무역 협상이 이겼죠. 아마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월요일까지 변곡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오늘 밤부터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캔들상으로는 굉장히 아마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 이슈가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이슈냐라고 본다면 사실 그런 이슈는 아니죠.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거를 해묵은 걸 다 그리고 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되는 거 가지고 끝까지 시장에 적용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기술적으로는 오늘은 월봉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월봉 제가 이제 선을 이게 한 몇 년 전에 그어놓은 거거든요. 몇 년 전에 그어놓은 선인데 이거에 의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저 꼭대기까지 딱 하는 밖에 없어요. 거기는 못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무역협상 재료 외에 새로운 재료가 시장에 나올 건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TLTRO라 그래서 이제 대출 이거에 대해서 풀어줄 거다 이런 얘기가 너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새로운 이슈,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슈가 나오는데 지금은 악재를 해소할 것 같은 느낌으로 올린 거지만 더 간다는 전제가 깔리려면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 합니다. 무역 협상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그런 거 있죠. 감세 정책에서 물론 감세를 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 커진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어떤 심리적 이슈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면 사실은 이건 되돌림 정도인데 되돌림이 너무 과하게 되고 있다 정도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 미국과 연관해서 중국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이 무역 분쟁하면서 이제 경기 하강 얘기가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나와요. 이 경기 하강이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은 괜찮을 거다라는 게 현재의 견점입니다. 이 경기 하강이었는데 왜 중국이 경기 하강이었는데 왜 괜찮을까?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내수로 버틸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가 부정적이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주변 국가들, 개방 국가들이요. 대만, 우리나라,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없죠. 왜냐하면 내수를 살리면 수입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 정부의 경기 하강으로 인해서 글로벌 아시아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죠? 결국 영향을 받는다 할까요? 부정적일까요? 아니죠. 중국의 경기 하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거죠. 오늘 신문의 일정에 보면 중국은 왜 자꾸 통계 조작을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경기 하강이 이전부터 통계에 대해서 마사지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현실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건 결국 주변과 영향을 줄 거고 그 영향 속에서 중국이 버텨도 내수로 버틴다 할지라도 경기 하강 없는 결국 시장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참 재미나게도 이 중국 상해 지수가요 20주선을 완전히 돌파를 했어요. 지난주 윗꼬리가 생겼는데 이번 주에 이 몸통을 메워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60주선까지 간다고 봐야 되겠죠. 60주선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 지점이 이 정도 되겠죠. 2,900. 근데 이게 갈지 안 갈지는 저도 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무역협상에서 핵심 키포인트가 뭐죠? 키포인트가 아시겠지만 지적자산권이에요. 거기에 대한 초안은 진짜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그게 미리 나왔다면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공포를 먹어가면서 시장에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도 해석을 해야 되겠죠. 분명한 것은 이번 주에 이 양봉을 메우지 음봉이 나오면 정말 경기 하강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오는 거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올라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정말 무역협상이 잘 해결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고점에서 올라가는데 중국은 저점에서 올라오니까 중국이 더 많이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또 다른 시장 상황이다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2200. 사실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2200이 또 올라왔어요. 오늘 20포인트. 지난주에 30포인트 넘게 빠지다가 29포인트 정도에 마무리했는데
2200이 무너졌었죠. 다시 올라왔어요. 필요 조건이 뭘까요? 첫 번째 조건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인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 중에서 선물을 많이 사야 됩니다. 이 선물을 안 사는 외국인은 안 됩니다. 오늘 지금 매도했다 지금 매수를 440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선물이 매수하고 기관이 현물을 매수하는 구조가 1차적으로 좋고요. 가장 최상은 지금 현재 상태.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 400억 사서는 안 되고요. 완전히 끌어올릴 정도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달러입니다. 원달러. 원달러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거 추세선 돌파해놓고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좀 이해할 수 없죠. 사실은 이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진짜입니다. 그걸 믿어야 그게 나와야만이 아마 투자가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차트나 시장 상황을 매크로 환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원달러 보고 못 따라가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저거 보면서 좀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추세선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돌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돌파가 돼야만이 진짜 2200 안착 시도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 대한 뷰 건네주셨습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였고요. 어느덧 저희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네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 내외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장 후반까지 이 탄력 유지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각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